2021년 전 세계를 뒤흔든 한 장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 디지털 이미지 한 장이 수십억 원에 팔리고 연예인과 기업가들이 서로 앞다투어 프로필 사진으로 걸고 자랑했죠. 네, 그게 바로 NFT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그 열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때 40억 원에 팔렸던 NFT가 지금은 3천만 원, 저스틴 비버가 130만 달러를 주고 산 작품은 95%나 폭락했고요. 게다가 2024년 기준 새로 출시되는 NFT 프로젝트의 98%가 이미 사망 판정을 받으며 한때 약 7조 원을 웃돌던 거대한 시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5분 경제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 쉽게 말해 디지털 원본 증명서입니다. 누구나 복제할 수 있는 디지털 세상에서도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든 기술이었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를 떠올려 보세요. 누구나 그 사진을 휴대폰에 저장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원본을 소유했다고 말하진 않죠.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이 파일이 진짜 원본이다 라는 증명서를 붙여 전 세계가 인정하는 구조인 겁니다. 여기까진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 진짜가 이 그림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왜 사람들은 이 원숭이 그림 하나에 수십억을 쏟아부었을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먼저 희소성과 독점성이 있었습니다.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 줄여서 BAYC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스눕독, 에미넴, 페리스 힐튼 같은 슈퍼스타들이 잇따라 구매하면서 이 NFT는 곧 상류층의 회원권처럼 인식됐죠.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희소성이 그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셀럽 마케팅과 포모 심리가 불을 붙였죠. 유명인들이 NFT를 샀다는 소식이 쏟아지자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저스틴 비버도 샀다는데 나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 그 불안은 금세 조급함으로 번졌고 조급함은 사람들을 투기의 문턱으로 데려갔죠. NFT는 어느새 예술이 아니라 한탕을 노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면 내일 2배 오른다더라? 몇 주 만에 억대 수익을 올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커뮤니티와 미디어를 타고 빠르게 확산되자 사람들은 앞다퉈 지갑을 열었죠. 결국 많은 이들이 NFT를 밈코인이나 잡코인처럼 여기고 뛰어들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뭔지, 기술이 뭔지보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사야 한다는 생각이 NFT 시장을 하나의 거대한 투기장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형성된 열기는 곧 게임 시장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바로 P2E, Play to Earn, 게임을 하며 돈을 번다는 개념이었죠. 특히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에서는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게임이 생계수단이 되기도 했죠. 사람들은 게임을 하며 아이템을 NFT로 사고 팔았고 이걸로 돈을 번다는 달콤한 환상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열풍은 암호화폐에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시장으로 끌어들였고 NFT 거품은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올랐던 거죠. 하지만 모든 거품은 언젠가 터지기 마련입니다. NFT 역시 예외가 아니었죠. 겉으로 보기엔 화려했지만 그 안엔 이미 무너질 조짐이 있었습니다. 모든 건 아주 단순한 의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거 그냥 마우스 우클릭해서 저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NFT는 소유권을 증명할 뿐 이미지 자체의 복제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소유권은 블록체인에 남지만 그 이미지 파일은 누구나 복사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이 모순이 시장의 신뢰를 흔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난리였던 블록체인 기술도 완벽하지 않았는데요. 피싱 링크 하나, 해킹 한 번이면 수십억짜리 NFT가 헐값에 털리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다시 말해 디지털 자산은 안전하다는 그 믿음 자체가 깨져버린 거죠. 하지만 기술보다 더 깊은 문제는 시장 그 자체였습니다. NFT 시장은 겉으로는 자유로운 거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일부 세력이 짜고 치는 판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지갑을 만들어 자기 물건을 사고 팔며 거래량을 부풀리는 워시 트레이딩이 대표적이죠. 실제 거래는 거의 없었는데 겉보기엔 돈이 수천억 원씩 오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마켓에서는 이렇게 부풀려진 거래 규모가 무려 7,500억 원에 달했다는 분석도 있었죠. 여기에 유명인들의 뒷광고도 문제였습니다. 린지 로한이나 제이크 폴 같은 셀럽들이 광고비를 받고도 자신이 직접 투자한 것처럼 NFT를 홍보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고소당하면서 시장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었죠. 가장 악질적인 경우는 러그풀이었습니다. 멀쩡해 보이던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개발자들이 투자금을 들고 도망쳐버리는 일이 반복됐죠.
게임하면서 돈 번다는 P2E 열풍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겉으론 새로운 경제 모델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메우는 구조였죠. 폰지 사기와 다를 바 없었던 겁니다. P2E는 신규 유입이 끊기자 바로 붕괴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이야기했던 엑시 인피니티죠. 한때 전 세계에서 각광받던 게임이었지만 토큰 가치가 99% 폭락하며 결국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의 불안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누군가 원숭이 NFT로 수십억을 벌었다는 소식이 돌자 사람들은 고양이, 펭귄, 외계인 같은 온갖 아류작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무엇을 사는지도 모르고 오직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투자했던 거죠. 그 결과 NFT의 질은 급격히 떨어졌고 시장은 투기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맞물리며 거품은 점점 쪼그라들기 시작했고 2022년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NFT 시장은 그렇게 무너지게 된 겁니다. 누군가는 그 혼란 속에서 막대한 돈을 챙겼고 누군가는 순식간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거품이 꺼진 뒤에 시장은 참혹했습니다. 실제 수치로 봐도 그 하락폭은 어마어마했죠. NFT 시장이 가장 뜨거웠던 2022년 1월 일주일 동안 거래된 NFT 금액이 무려 20조 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불과 9개월 뒤 이 거래량은 90%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시장 전체 규모로 봐도 2023년 초엔 약 40조 원 규모였던 시장이 2024년 말엔 절반도 안 되는 14조 원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개별 NFT들의 추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4억 원을 넘겼던 지루한 원숭이 BAYC 시리즈는 1억 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내려갔고 뮤턴트 에이프는 4천만 원대에서 500만 원대, 두들스라는 NFT는 7천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40억 원 넘게 주고 산 NFT가 불과 3천만 원 정도의 가치로 폭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시기 이후 만들어진 NFT의 98%는 거래조차 되지 않는 죽은 프로젝트로 남았습니다. 시장에선 더 이상 다음 대박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한때 NFT를 미래의 먹거리로 외치던 대기업들도 하나둘씩 손을 뗐습니다. 나이키는 NFT 운동화 브랜드를 접었고 스타벅스는 NFT로 운영하던 리워드 프로그램을 중단했습니다. 게임스탑도 법이 너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NFT 거래소 문을 닫았습니다. 거품이 사라지자 다들 현실로 돌아온 겁니다. 이 거대한 투기판에는 분명한 승자와 패자가 있었습니다. 승자는 가장 먼저 이 시장에 들어온 초기 발행자와 개발자들, 그리고 거래 수수료를 챙긴 거래소였습니다. 그들은 시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NFT를 팔아치우거나 수수료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며 떠났습니다. 패자는 포모에 휩쓸려 최고점에서 NFT를 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초기 승자들이 던진 물량을 비싼 값에 떠안은 마지막 구매자가 되었죠. 결국 NFT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이익은 누군가의 손실이었죠. 정보를 먼저 알고 더 빨리 움직인 사람만 이겼습니다. 누군가는 NFT를 디지털 자산의 혁명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21세기 최대의 착각이라 말했습니다. 정답은 아마 그 중간쯤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 어딘가에선 또 다른 새로운 이름이 등장하고 있겠죠. 이번엔 다르다는 말과 함께요.